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자녀 입시 및 사모펀드 비리 혐의 등으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문이 공개됐습니다. 판결문은 1심임에도 이례적으로 548쪽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어마어마한 양인 거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전날인 23일 정 교수의 15개 혐의 중 11개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는데요. 정 교수는 증거인멸 가능성 때문에 1심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 가운데 업무상 횡령과 허위신고, 증거 위조 은닉교사 등 4개 혐의를 제외한 11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특히 판결문에는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조국 전 장관 청문회가 시작할 무렵부터 본 재판의 변론 종결일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사실이 없다고 정 교수의 태도를 지적하는 대목도 포함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정 교수 측 주장은 단 한 개도 인정하지 않은 채 모두 검찰의 주장만을 받아들였는데요. 감히 재판부의 반성도 없이 대들어? 그럼 넌 유죄 라는 듯한 감정이 섞인 복수의 판결로 느껴졌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사법부는 증거 재판주의로 범죄 소명을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그 증거와 소명은 피의자를 기소한 검찰이 해야 하는데요. 이번 재판에는 어처구니 없게도 피의자인 정 교수가 자신이 범죄가 없음을 소명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까지 만들어진 거죠. 양형 이유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측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에 관해서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전부 다 유죄를 보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유죄를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잘못됐다,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건가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변호인 같은 경우에도 이 판결 이후에 괘씸죄라는 표현을 쓰면서 아니 이게 범죄의 그 방어권을 행사해서 다퉜다는 이유로 나쁘게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이 재판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항변을 하기도 한 거죠. 윤석열 총장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자신의 자리와 검찰의 특권입니다. 검사만 40명에 이르는 역대급 수사 인력을 투입하고 70여 차례의 압수수색을 펼치며 벌인 조국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한 수사 결과는 초라합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은 표창장 위조 여부를 둘러싼 공방으로 전락했고 조국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한 1심 판결은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제 검찰을 위한 검찰의 시대, 정치 검찰의 시대는 막을 내려야 합니다. 정치검찰들이 복수의 광풍에 휩싸였습니다.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판결로 시작된 이들의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자행되고 있는 보복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사찰 리스트로 판사의 목줄을 잡고 협공을 벌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미 한몸이기에 그리 놀랍지도 않은데요. 정 교수 판결이 있던 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며 폭주를 이어갔는데요. 24일에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또 망나니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검찰과 재판부의 막장 드라마가 시작된 거죠. 검찰은 검찰개혁의 복수를, 재판부는 사법농단 처벌의 복수국을 시작한 겁니다. 이에 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고 지사직을 유지했는데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균형을 잃은 듯 보여집니다. 이러니 국힘당 관계자들의 영장은 법원에서 모조리 기각되고 기소를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밖에 없는데요. 대한민국 근간을 흔드는 이 법기술자들을 계속 바라만 봐야 하는 심정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당연히 당선인과는 무관한 일이고 그런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하는 내용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경선 캠프에서 다 있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통상적인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전달을 받았고 저는 지금 진행되는 수사를 과잉 수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검찰권 남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이 여전히 이 시대적 과제가 되는 것이죠.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해서 저에 대한 표적 수사, 과잉 수사를 진행해온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저는 새삼스럽지 않아요. 지난 4.15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개인정보를 빼내 부당하게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운하 의원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검찰이 징역 2년에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검 형사 5부 이상현 부장검사는 24일, 대전지검 형사 11부 김용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 황 의원 캠프 관계자 A 등 2명에 대한 공직선거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는데요. A씨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을 추가로 구형했습니다. 민주당 중구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일했던 A씨는 대구 중구 총선 후보 선정을 위한 당내 경선을 치르면서 USB에 지니고 있던 권리당원 개인정보를 당원 동의 없이 황운하 당시 예비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데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선 당시 지지 호소 전화는 황 예비 후보자가 직접 해야 하는데도 A씨는 권리당원들에게 전화로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B씨도 당원들에게 황 예비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건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공모한 이번 범행은 경선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본선까지 이어졌다며 경선 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불법 행위는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그러나 개인적 행위였을 뿐 공모 관계는 아니라며 검찰 공소 사실을 부인했는데요. 이건 당내 경선 중 벌어진 사건입니다. 물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렇게 엄격한 잣대로 당내 경선을 수사하지는 않는데요. 그리고 이런 혐의로 2년의 중형을 구형한다는 건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누가 봐도 황운하 의원을 수사할 목적으로 벌이는 검찰의 표적 수사인 거죠. 황 의원이 누굽니까? 검찰과 각을 세워 검경 수사권 독립을 외쳤던 경찰 내 인사 아니었습니까? 점점 노골화되는 문재인 정권과 개혁 인사들을 향한 검찰과 사법부의 치정극이 극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 폭주를 저지하는 방법은 빠른 공수처 출범과 국민들의 끊임없는 감시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적폐의 뿌리가 이토록 깊디 깊은 줄 정말 몰랐습니다. 아주 징글징글할 정도로 질기고 깊고 거대한데요. 깨어있는 조직된 국민들의 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